먼저 조금 책을 보시고 또는 기억이 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글씨 못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보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여기는 협의체라 하지만 협의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노사협의체. 네 번째, 빨리 쓰다 보니까 노사협의회. 이것을 구분하는 내용은 이 카페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도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노사협의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강의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많이 혼동하는데 이것은 안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사협의회를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사협의회는 무슨 말이냐면은 노측, 근로자죠. 그리고 사측, 회사입니다. 노측과 사측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냐면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에요. 쉽게 말해서 임금, 시간의 수당, 휴가, 복리후생 그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인사나 노무 총무적으로 가는 거지 안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글씨 하나 회냐 채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울 이유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노사협의회로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뉴스나 매스컴에서 노사협의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노사협의회는 안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개를 간단히 또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실무자가 정말로 또는 이미 기취득한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 이 강의가 왜 필요하냐를 설명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뭐냐면은 이것도 노측과 사측이 같이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할까요? 노사협의회 성격하고 똑같아요. 한 회사가 있다면은 그 회사의 근로자 측, 쉽게 말해서 노조가 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노동조합. 그리고 사측, 회사 측.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이해되시죠? 안전보건의 증진에 대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회의 결과를 안전관리자가 진행을 하고 회사하고 근로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4번에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임단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는 형태가 목적이 단지 노측과 사측이 안전보건에 관해서 한다면은 그게 산업안전보건의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안전보건협의체가 뭐냐는 것은 또 이제 헷갈리죠. 안전보건협의회가. 이것은 만약에 자 A라는 회사 안에 근로자가 같이 다 A라는 소속이고 사측도 A라는 소속이면 산업안전보건이었는데 안전보건협의회에는 협력사에 대한 거예요. A라는 회사가 있다라면은 A라는 회사 안에 말 그대로 여기 노측하고 사측이 있지만은 여기에 협력사,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죠. 근데 과거에 오래전부터 이제 하청업체란 말을 안 하고 같이 상생의 개념으로 해서 협력업체, 협력사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가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나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다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라라는 협력업체가 있다라면은 A 원청의 사장이라든지 안전에 책임지는 사람과 여기에 안전에 책임지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소속회사의 근로자, 여기 소속회사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 간의 관계예요. 그 회의예요. 약간 다르죠. 구성원들이. 그 내용이고 노사협의체는 뭐냐면은 이것은 건설회사에서만 쓰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회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노측과 사측이 있는데 건설회사 특징을 한번 봐봅시다. 천세대를 짓는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A라는 건설회사에 여기서 천세대 아파트를 막 동별로 다 지어요. 짓는데 다 A 소속의 근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형틀, 천근, 미장, 방수, 또 콘크리트.
그리고 조적, 벽돌이죠. 그리고 창틀, 잡철, 토목, 조경 다 들어가는데 그 업체들이 다 A라는 소속이 아니라 다 협력업체 소속이죠. 근데 그 협력업체 소속이지만은 이 협력업체 소속의 사람들 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려 했더니 여기 있는 원청의 직원들이 많으면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공사 규모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으로 봤을 때는 좀 유해형 업종이죠. 대부분 업종이지만은 50명 이상이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 원청회사가 50명이 채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협력사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특징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 노사협의체를 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는 걸로 가름을 해줘요. 이런 안전보건협의체 하는 것도 가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구분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많이 알고 가셔야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다만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여기 구성인원이 누구냐 또는 여기 구성인원이 누구냐 언제 하느냐 얼마 이상에서 하느냐 어떤 업종이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그것만 외우다가 결국은 자격증 따는 순간 내용은 모르고 막상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병폐가 악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안전 쪽으로 만약에 취업을 원하신다라면은 그 안전 쪽에 처음부터 외워서 내가 다시 지식이 자격증 따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꾸준히 이어가줘야 되고 그 이어가지는 그 지식이 다시 연결되어서 본인의 취업과 본인의 개발로 그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이지만은 진짜 안전한 사회, 안전한 현장, 안전한 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에 만드는데 일조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안전관리자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목적만, 과정은 필요 없고 목적만 많이 가버리죠.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그 실무자들도 알기 어려운 것, 그리고 취준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 또는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지만 뒤에 그 스킬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같이 과거 실무 경험을 가진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전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산업안전 쪽에 이런 강의가 없는 강의죠. 이런 강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야, 이거 외워, 자격증 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인연도 오프라인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혹시 모르죠. 5년 후, 10년 후에 저 지금 어디 회사에서 떳떳하게 좀 일하고 또 후임들 키우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들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벌써 듣고 있어요. 또 이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은 재구매가 없죠. 인터넷 강의는. 내가 취득했는데 왜 재구매를 할까요?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데 재구매는 없지만은 나는 이미 이 인강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을. 그러나 내가 아닌 내 주위의 지인들을 정말로 너가 한번 이걸 따고 싶다라면은 그래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 좋지만은 인강을 하면은 돌순파파 돌순쌤이 하는 제 자랑인가요? 인강을 들으라고 추천을 받는 그러고 싶어요.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은 저의 인강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꼭 하고 싶은 게 제가 생각주머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생각주머니가 말 그대로 우리 사고력입니다. 어찌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만한 소주잔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확 부어요, 그냥? 물을? 천천히 부어요. 어떤 걸까요? 천천히 부어요. 많이 붓게 되면은 튕겨나가서 차지도 않아요. 제 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어찌 보면은 쇠뇌가 돼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조금씩 지식을 담아가지만 그게 넘쳐서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조금씩 채울 겁니다. 그런데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채워봐야 이 소주잔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은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크기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 크기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또 여기에 넘치지 않도록 조금씩 해서 가득 담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가 과연 어떻게 커질 것인가, 그것은 저랑 소통하면서 저절로 커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가. 취업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걸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이 물샘 상사라는 무역회사에 알래스카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알래스카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애가 한 명씩 낳습니다. 너무 적게 그렸나?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서만 컸기 때문에 봄이 뭔지 몰라요. 오로지 추운 겨울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른 나라도 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고향도 다 추울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고 이 두 가족은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게 되면 어디 유치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부모 욕심들이 대부분 좋아서 이왕이면은 시설 좋고 잘 가르치고 애들한테 잘 해주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유치원이 딱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근데 그 유치원이 너무나 좋고 금액도 싸고 학생들한테 너무 어린이들한테 너무나 좀 그 많은 생각을 해주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육의 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요. 경쟁률이 너무 심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의 부모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보를 알아보죠. 알아봤더니 거기 원장이 어린이들한테 꼭 이걸 물어본다고 해요. 하나의 정보를. 그게 뭐냐? 봄에 입학을 하니까 애들한테 직접 야, 너는 봄이 뭐라고 생각하냐? 스프링. 그걸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가족하고 B라는 가족은 이 애한테 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막. 야, 분명히 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A라는 가족의 부모는 이 어린이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은 모든 정보를 다 찾아서 야, 봄은 이런다 이러니까 이거 보고 너가 외워오고 그 자료를 줍니다. 했더니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봄에 대한 것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아지랭이도 피어 올라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이 피고 그 꽃은 진달래, 개나리가 다 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개나리가 먼저 핍니다. 그런데 봄의 어떤 장점은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위에서 불어오니까 황사현상도 일어나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껴야 되고 그 마스크도 아주 필터가 아주 고급인 그냥 보통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마스크를 끼더라도 호흡기 질환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외워요. 기가 막히게. B라는 부모 같은 경우는 애한테 알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봄이 무엇인가 동화책 읽어주고 생각만 하고 상상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을 건너왔어요. 원장 선생님이 아니나 다를까 물어봅니다. 야, 봄이 뭐냐? 황사현상 어쩌고 뭐 어쩌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야, 황사가 뭔데? 이거 어린이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얘가 답을 못해요. 왜? 이미 기계가적으로 암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설령 대답을 잘한다더라도 그게 어린이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 학생한테, 이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봄이 뭐냐? 저는 봄을 모릅니다. 다만 부모님한테 들었지만은 부모님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이 있고 겨울 이후에 봄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또 제가 동화책이나 만화나 아니면 어떤 그 TV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러한 봄을 한국에 와서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원장 선생님이라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원생을 입학시킨다면 누구 입학시킬까요? 기계적으로 대답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솔직하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 취업이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다 해왔죠. 안전 쪽의 취업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그 취업을 하는 방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솔직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담아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포장을 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조금 물어보게 되면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소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소신이 아니고 아집밖에 안 됩니다. 무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소신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정확히 확대를 해주고 지식의 확대를 통해서 내 의견을 알려주는 그 흔들림이 없는 그게 꾸준한 건데 우리는 소신을 무조건 틀리든 맞든 간에 이대로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아는 인강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 자격증 취득이 물론 중요하죠. 그 취득 위에 정말로 내가 알고 싶은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전해드릴 겁니다. 이런 그 사고력의 어떤 크기부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총 6과목이에요. 과목이 6과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생각해도 많아요. 정확한 이름 안 듣고 대충 적을게요. 안전관리 개론입니다. 1과목이 참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뭐 당연히 쉽고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안전관리 개론은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답이 보이게끔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공부일 수 있죠. 들은 것만으로도 쉽게 이해되고 답을 알 수 있다라면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끝나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릴까요? 이 인간이 끝나면 잊어버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지식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무 쪽의 면접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안전관리에서 기업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공기업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말 정확히 잡아야 다른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는 인간공학하고 시스템공학이에요. 인간공학이 뭔가는 조금만 들어보면 알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과거에는 그랬어요. 산업재해,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근로계획계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냥 네가 뭐 일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디스크가 오든 허리가 아프든 좀 그러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인정 안 해줬는데 그게 바뀌었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로계획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요통이라든지 허리 통증 또는 관절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근육과 그런 것들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산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이 쉽게 작업을 해야만이 또 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 혼자만이 무거운 것을 든다고 혼자만 드는 게 아니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하고 인간과의 어떤 시스템의 조화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스템적인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위험성 평가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성 평가 부분 같은 경우는 실무자도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취업을 생각한다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공정안전관리 많이 들어봤죠? PSM,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여기에 적용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고 우리가 보통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는데 이 내용들도 읽어보면 몰라요. 그냥 무조건 외울 뿐이지. 그것도 다 쉽게 설명해드리고 수험생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공학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기계죠. 네 번째는 전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공입니다. 화학설비죠. 여섯 번째가 건설. 이것은 산업안전 기사에 해당되는 거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즉 20문제씩 나오지만은 이것 같은 경우는 합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20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저는 이게 제일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잘하지는 않고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은 정확히 풀게 되면은 공식에서 풀게 되면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이면 1, 2면 2, 3이면 3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나 영어 같은 경우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좋은데.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수학을 많이 힘들어라 했었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이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화공,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많이 나와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원칙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다른 강의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각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평균 60점이고 꽈락 없이 40점 이상이다 하면 쉽게 말해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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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이게 36점이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평균은 90점이 나올지언정. 아주 확실한 제도죠. 40, 40, 100, 100, 100 그러게 되면은 40점 이상이니까 즉 쉽게 말해서 40점 미만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가는 과목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 20점 전부 합해서 나오게 되면은 합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래 다 예리하고 여기서는 과락면 면하자. 50점이면 좋고 60점이면 좋고. 그런데 인강을 듣는다라면 그 목표가 그 또 목적이 또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아니 개인이 공부해서 한다면 그런 전략이 먹힐 수가 있는데 인강을 하면 이것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뭔데? 모든 과목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고 안정적으로 합격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높게 받고 이것은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꽈락을 면하는 수준으로 내가 가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좋죠. 이게 70점이라 하더라도 전기나 화공 쪽에서 80점 나오고 90점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80점 나오고 90점 나오면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화공과와 화공안전하고는 틀려요. 기계과와 기계안전은 틀립니다. 전기기사와 전기안전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수학 공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안전하고는 틀려요. 안전은 뭐냐면은 이 전기가 위험한 줄 알아. 그래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안 다치고 남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이냐예요. 그렇지만은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그 효율적인 설비를 물론 안전하게 쓰지만은 어떻게 발전하고 배송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런 어떤 설계적이고 공학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으로 많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전기기사보다는 그런 수학이라든지 어떤 풀이하는 공식이 약간 다르고 기초적인 것은 같을 수 있는데 그럼 약간 다를 뿐인데 우리는 이게 전기나 화공에 내가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외우고 포기할 건 포기하겠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왜 쉬운가도 각 과목별로 시작을 하면서 들으시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 그렇지만은 기계 건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험에서 나오면 법에서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필기 그리고 실기 이건 객관식이죠.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입니다. 동영상 작업형이에요. 이 내용과 이 내용 또는 이 내용도 약간 들어있는데 주로 여기는 거의 다 법에서 나옵니다. 필기에서도 법에서 나오고 필답에서도 법에서 나오고 작업형도 법에서 나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기 공부가 실기의 연장이 되는 거죠. 실기의 연장이 작업형이 되는 거고 필답의 연장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씩 습득하고 이 뒤에 내가 실기 필답 공부할 때 필기에서 봤던 그 내용이 돌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게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화공 같은 경우는 화공은 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이 너무 적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하면 되잖아요. 안 만지면 되는 거고 만지다가도 못 만지게 울타리를 설치거나 못 가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내용만 법에 나와 있어요. 공학적으로 이것은 몇 밀리리터 이하, 몇 밀리 암페어 이하로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단지 사람이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법에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법에서 나오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기안전공학이라는 별도의 그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위주로 한 보통 대부분의 저 수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수험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전기안전공학의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학을 포함한 그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히려 쉽게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갈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6개 과목을 또는 이걸 한 과목으로 해서 산업기사를 했던 5개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들어봐야 모르게 되면은 이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통인가요? 안전공단에서 로고가 이런 게 있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위험을 먼저 봐야 안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전의 일을 하고 싶다라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되겠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아는 인강, 물센닷컴을 통해서 하는 인강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격 취득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되고 실무까지 연계되어서 보다 진짜 안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쉽게 아주 이 내용이구나.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혹시 여기서 고스톱 치시는 분들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고스톱 처음 배울 때 청단은 뭐고 홍단은 뭐고 다 일일이 적어놓고 해요. 이건 몇 점이고 그거보다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자기가 몇 번 쳐보는 게 더 빨라요. 습득을 하고 숙달하는 게 빠르죠. 이걸 아무리 외워봐야 고스톱 좀 안 치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을까요? 직접 몸으로 해보는 겁니다. 저랑 같이. 저의 인강은 주입식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소통과 많은 대화와 인강을 통해서 하는 대화가 어렵죠. 당연히.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물샘닷컴 홈페이지나 여기가 더 낫죠. 네이버 이 카페에다가 항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T를 통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이야기는 이 내용입니다.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안전의 범위가 이게 아니라 정말 더 큰 범위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안전관리자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고 시간도 단축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상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